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무거운 빨래를 들고 지하실을 오르내리거나 창고 구석에 세탁기를 박아놓는 선택을 하는 가정이 많다고 하죠. 이유는 세탁기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 교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한국 브랜드가 미국 가전시장 1위를 턱끝까지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인 몇 달 만에 미국 커뮤니티 전체를 놀라게 만든 사연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55살이고 이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독일 지멘스나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만이 진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집에서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20년 넘게 쓰던 제품이었는데 수리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내 린다가 새로 사자고 하는데 매장에 가서 보니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제품들은 다 3,000달러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매장 직원이 삼성 냉장고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삼성이라고 하니까 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아니냐고 물어봤죠. 직원이 그렇다고 하면서 요즘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회사가 무슨 냉장고를 제대로 만들겠나 싶었죠. 하지만 가격을 보니까 기능 대비 정말 저렴했습니다. 같은 기능의 미국 제품보다 거의 1,000달러나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연구실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에서 온 동료 교수 한스가 저를 보더니 요즘 한국 제품 쓰는 게 유행이냐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다른 교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수는 아시아 제품들은 품질이 떨어진다고 했고 또 다른 교수는 몇 년 못 쓸 거라고 했어요.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다고 말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괜히 한국 제품을 샀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가 교수님도 결국 가성비에 무릎 꿇었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제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하소연했죠. 린다는 그냥 웃으면서 일단 써보고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품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동료들 앞에서 더 창피해질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며칠 동안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점심시간마다 누군가는 한국 제품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그때마다 괜히 방어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한국 제품에 대한 편견과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삼성 냉장고가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설치 기사가 와서 포장을 뜯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겉모습부터가 뭔가 달랐어요. 일반 냉장고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설치 기사가 전원을 켜자마자 앞쪽에 화면이 켜졌어요. 처음엔 그냥 디스플레이인 줄 알았는데 터치가 되더라고요. 아내 린다가 신기해하면서 이것저것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냉장고에서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린다가 유튜브를 켜서 요리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싶었어요. 냉장고로 영상을 본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린다가 갑자기 한국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냉장고 화면으로 드라마를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왜 냉장고로 드라마를 보냐고 물어봤더니 린다가 웃으면서 요리하면서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린다가 정말 요리할 때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청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어느 날 저도 호기심에 슬쩍 같이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나 싶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정말 멋있게 나오고 이야기도 흥미진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냉장고 기능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음식들을 알아서 관리해 주더라고요. 우유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면 화면에 알림이 뜨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레시피까지 추천해 주더라고요. 온도 조절도 정말 정밀했어요. 야채 칸은 야채에 맞게, 과일 칸은 과일에 맞게 알아서 조절되었습니다. 그동안 썼던 냉장고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게 정말 냉장고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린다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매일 냉장고 앞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니 불고기니 하는 것들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좀 어색했어요. 냉장고가 이렇게 똑똑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써보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음식 관리 기능은 정말 유용했습니다. 버리는 음식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연구실에서는 여전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어요. 혹시 냉장고 이야기가 또 나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 지민이 다가왔어요. 지민은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서도 특히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이 갑자기 교수님 삼성 냉장고 사셨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더니 지민이 웃으면서 교수님을 가전제품 매장에서 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냉장고 정말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자가 저보다 삼성에 대해 더 잘 아는 것 같았거든요. 지민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칩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계셨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애플과 협력한다는 건 몰랐어요. 지민이 설명해 주는데 삼성이 세계 1위 반도체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독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민이 냉장고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 냉장고에 들어가는 칩들도 다 자기들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통합적인 기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쌓은 기술을 가전제품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민의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삼성에 대해 정말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한국 회사라는 이유로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민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라고 하더라고요. 애플보다도 많이 판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애플이 더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지민이 웃으면서 그건 미국만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삼성이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술력 면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고 했어요. 폴더블 폰 같은 것도 삼성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30년간 이 분야에 있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고 있었다니. 제자에게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점심이 끝나고 나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삼성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삼성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이 말한 게 다 사실이었어요. 삼성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회사더라고요.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냉장고 기술이었어요. 제가 산 모델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트윈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냉장실과 냉동실을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린다가 옆에서 맞다면서 그래서 야채가 이렇게 싱싱하게 오래 보관되는 거라고 했어요. 전에 쓰던 냉장고보다 확실히 음식이 오래 갔습니다. 특히 야채들이 정말 신선하게 유지되더라고요. 며칠 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린다가 냉장고 앞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냉장고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김치가 다 떨어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처 한국 마트 정보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냉장고가 어떻게 김치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린다가 웃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있어서 음식을 촬영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레시피 추천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보고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해주는 거예요. 한국 요리도 나오고 미국 요리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따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린다는 완전히 빠져서 매일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김치볶음밥이니 잡채니 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린다가 냉장고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성 인식이 되는 거였어요. 오늘 날씨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냉장고가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씨에 어울리는 음료수 레시피까지 추천해 줬습니다. 저는 정말 혀를 내둘렀어요. 이게 진짜 냉장고인가 싶었거든요. 거의 개인 비서 수준이었습니다.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쇼핑 목록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예전 냉장고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린다가 이웃 주부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브런치 모임에서 냉장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신기해했다면서 한번 보러 오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연구실에서도 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제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스마트홈 기술에 대한 논의가 나왔어요. 한스 교수가 독일 기업들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데이비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삼성 냉장고를 써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이론으로만 다루던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가 한국 제품을 칭찬하는 걸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스 교수가 정말이냐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편견 때문에 진짜 혁신을 놓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좋은지 물어봤어요. 저는 음성 인식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음식 관리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교수들이 어떻게 그런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삼성의 인버터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민에게 들은 이야기였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몇몇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교수는 자기도 냉장고를 바꿀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삼성 제품을 고려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린다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드디어 당신이 편견을 버렸다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웃들도 정말 관심 많다고 했습니다.
다들 한번 보러 오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지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말이에요. 지민이 알려준 덕분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지민은 웃으면서 답장했습니다. 교수님이 열린 마음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한스 교수가 저에게 와서 삼성 냉장고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진짜 고려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 제품만 고집하던 한스가 말이에요. 제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나니까 연구실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더 이상 아시아 기술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이런 변화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린다가 정말 신나서 집에 왔어요. 브런치 모임에서 냉장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웃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옆집 도리스가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도리스는 은퇴한 간호사인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편이었어요. 그런 도리스가 한국 냉장고에 관심을 보인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린다가 설명해줬는데 도리스가 요즘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정말로 이웃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도리스와 제니퍼, 그리고 마이클 부부까지 모두 5명이었어요. 린다가 냉장고 앞에서 시연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냥 냉장고잖아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린다가 화면을 터치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니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도리스가 정말 신기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린다가 음성으로 냉장고에게 오늘 뭐 해먹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냉장고가 현재 있는 재료를 분석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3가지를 추천해줬습니다. 다들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제니퍼가 가장 놀란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냉장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의 컴퓨터 수준이라면서 감탄했습니다. 마이클은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듣고도 다들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기능이면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도리스가 매장 정보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말이에요. 린다가 친절하게 매장 위치도 알려주고 담당 직원 이름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했어요. 냉장고로 드라마 보는 재미를 설명해주니까 다들 더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리스가 전화를 했어요. 정말 사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린다와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린다는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다음날 린다와 도리스가 같이 매장에 갔습니다. 저녁에 린다가 웃으면서 이야기해주는데 도리스가 바로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니까 더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제니퍼도 샀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부부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한국 냉장고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이웃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좀 의심스러워 했는데 직접 보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하더라고요. 동네 전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펠로알토 부유층 동네에서 한국 가전 붐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삼성 냉장고만 화제였는데 이제는 LG 세탁기까지 관심이 확산되었습니다. 매장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동네에서 한국 제품 문의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년 여성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도리스가 완전히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맘들이 한국 요리 모임까지 만든 거예요. 린다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매주 모여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갈비찜까지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린다가 정말 신이 나서
한국 마트에도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김치만 사왔는데 이제는 고추장이니 된장이니 온갖 것들을 사옵니다. 냉장고 덕분에 한국 문화까지 배우게 된 거예요. 연구실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스 교수도 결국 삼성 냉장고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자기도 정말 만족한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편견을 깨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민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할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신다며 미국에서도 한국 제품을 인정받고 있다니 감격스럽다고 하셨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건 우리 동네 파티 문화까지 바뀐 거였어요. 예전에는 독일 맥주나 프랑스 와인 이야기만 나왔는데 이제는 한국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 추천부터 시작해서 한국 음식 맛집까지 화제가 다양해졌어요. 제니퍼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냉장고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까지 번진 거였습니다. 매장에서도 한국 제품 코너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구석진 곳에 몇 개만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메인 자리에 크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한국 제품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동네 하드웨어 가게 주인 톰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일본 제품만 최고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 제품도 정말 좋다고 인정합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광고를 본 것도 아닌데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퍼진 거였습니다. 품질이 정말 좋으니까 저절로 인정받게 된 거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연구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스탠포드와 공동 연구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업과 파트너가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팅에 갔는데 삼성 연구진들의 수준이 정말 높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기술은 정말 감탄할 수준이었어요. 지민도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가르치는 역할이 된 거죠. 지민이 웃으면서 이제야 교수님이 진짜 한국을 이해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 규모도 놀라웠고 혁신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린다는 이제 완전히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었어요. 한국 요리 모임의 리더가 되어서 매주 새로운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었어요. 연구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기술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한스 교수는 독일 기업들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이제 작은 한국 타운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마트도 생겼고 한국 식당도 생겼어요. 주말마다 한국 문화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변화였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지민의 할머니가 미국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웠어요.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데도 무시하고 있었다니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제 학생들에게도 항상 말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기술이든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문화도 매력적이에요. 앞으로 한국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편견이 없었다면 이런 혁신적 협력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동시에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한국 제품을 직접 써보고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